그런 애들한테 지금 갑자기 명령状받는 거거든? 해보자.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상충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하기 전에 장르에 대해서, 가사를 내가, 가사를 있잖아. 너네 배운, 아예 안 배웠어.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는 나중에 고2 가서 배우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흐름을 좀 말을 해줄게요. 들어는 봤는지만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대가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고대에 불렀던 노래라는 얘기죠, 노래. 그래서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들어본 게 있는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이런 거예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이런 거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은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원시 종합 예술로서 서사와 시가가 분리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 했고, 향가는 들어봤지? 제목 배웠었잖아, 우리. 그치? 언제 노래예요? 신라시대 노래.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향찰로 표기됐어요. 향찰로 표기돼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향가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고 했어요. 몇 줄, 몇 줄, 몇 줄이에요? 찍어봐. 4줄? 8줄, 10줄. 똑똑하네. 당연히 어떤 게 가장 완성도가 높겠어요? 네, 10줄, 19차, 산해가라고도 부르는 우리 19째 향가는 왜 형식적으로 중요하냐면, 향가의 완성 형태면서 마지막 2구인 낙구에가 4줄, 4줄,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하거든요. 그 낙구의 첫 번째를 항상 거의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시조에서, 시조 초장, 중장, 종장, 즉 마지막 3군데로 나눴을 때 마지막 부분에 첫 어절, 3음절, 그죠? 그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배우신 제목매가 있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시면 문학 준비하면서 2학년 그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순서대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여기 대표작만 지금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 배웠어요? 설월이 났다. 그쵸? 청산배곡 배웠어요. 그게 바로 언제 노래예요? 고려시대 노래예요. 자, 질문. 고려시대 노래인데 가요네요? 평민의 노래예요? 양반계층이에요? 양반이 없을지 모르겠더니 귀족의 노래예요? 평민의 노래, 평민의 노래. 자, 평민의 노래라는 건 우리가 고전시가 기본 이론 배울 때 배웠어요. 평민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당연히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냐면 진솔하고 소박하고 진솔한 그런 삶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려가요라고 예외가 아니죠. 평민이 즐겼던 노래이기 때문에 주제의식은 보통 이런 것들이다 했습니다. 별표죠, 별표. 형식상 특징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몇 분 후? 3분 후. 3분 후, 몇 분 후? 3분 후. 3은 무슨 뜻이에요? 3음보란 얘기예요. 자, 음보가 무슨 뜻이었어요? 박자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댔어요.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맞죠? 그 다음에 332조는 무슨 뜻이에요? 글자수, 음수율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들 놓치지 마시고 내가 그물을 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답을 걸러내는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촘촘할수록 답을 잘 건져내겠지. 근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면 듬성듬성 돼 있는 그물로 지금 내가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 큰 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해.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음수율이 무슨 뜻이라고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률을 만드는 거예요. 세 글자, 두 글자. 살얼이 났다. 맞아요? 청산에 살얼이 났다. 332 맞죠? 맞아요? 네,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3분, 분은 분년체, 분절체 무슨 뜻이냐면 시가 연이나 절의 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져 있죠. 분연체, 분절체라고 합니다. 별표, 후렴구. 진짜 중요해. 왜 중요해? 후렴구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후렴구는 사실 뭐야? 주제의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그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 그렇지. 그죠? 그래서 세마고가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공부하게 되잖아. 그치? 자, 뭐예요? 원래는 구전되다가 고려시대의 평민들은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귀족들도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자, 그러니까 그 문자가 없어서 구전되다가 조선 초에 궁중의 음악의 가사로서 기록됐을 것이라는 확률이 가장 유력한데, 그때 어떻게 된 거다? 추후에 삽입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제, 그러니까 내용하고는 내용은 되게 슬픈데 막 밑에는 막 음악, 위에 증제가 대평성대 봐요. 태평성대 이런 얘기 들어있고, 그지? 막 음악, 악기 소리 들어있고 이렇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실이 배웠어요. 우리 그죠? 서경별곡도 배웠어요. 해줬어요. 정석과도 했죠? 되게 많이 해줬어요. 청산별곡도 했습니다. 동동백은 다 했어요. 여기 다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교과서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치진 않는데 이제 이야기에 가가지고 문학의 흐름 같은 거를 대충 이제 한두 작품씩 넣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우리는 다 배웠어요. 교과서마다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보통. 알겠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청산별곡입니다. 가시리도 많이 들어있어요. 진달래꽃이랑 같이 가르치면서 선왕별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거의 안 나와요. 얘는 경기체를 기억하시면 돼요. 경기체. 왜 경기체라고 하냐면 고려 후기 무신을 이후에 신흥 사대부들이 즐기던 애를 누가 즐겼어? 사대부들이 즐겼어. 지배층이 즐긴 거예요. 그럼 지배층은 일단 어떤 욕구가 있냐면 자기의 학문과 어떤 세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지? 그럴 거 아니야. 태어가. 그치? 그지? 여기.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는 교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학식과 체험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그의 경치, 기상 등을 제재로 삼고 있다. 자, 여기는 왜 경기체가냐면 끝부분에 위 경기 어떠하니 교 이렇게 끝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봐봐, 지금 얘는 우리 반을 소개하는 거야. 이런 한림별곡이 대표적인데 우리 반을 소개하는 거야. 얘는 뭐를 잘하고 쟤는 뭐를 잘하고 쟤는 뭐 진짜 최고야. 장난 아니지. 이런 의미 그래. 이런 거야. 얘는 뭘 잘하고 얘는 진짜 뭘 잘하고 얘는 뭘 진짜 잘해. 우리 반 장난 아니지. 이 풍경이, 이 경치가, 이 광경이 어떠하니꼬가 뭐야?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어떻습니까가 질문의 의도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야? 장난 아니지? 이거야. 대박이지? 끝내주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시면 되고, 한림별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주의해야겠죠? 관동별곡. 관동별곡이 가사문학의 관동별곡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체가 관동별곡은 안축이라는 사람이 쓴 거라서 정철의 관동별곡과는 달라요.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한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시는 당연히 일찌감치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한자로 된 정형시기 때문에 삼국시대에서부터 아주 활발하게 그죠? 돼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에 빠져있는 거기 저기 보고경신마에서도 거기에도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고려가 넌 가요를 좋아하느냐 한시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봐요. 혜수한테. 그랬더니 바보같이 저는 가요를 좋아해요 이러고 있어요. 멍청하게. 우리 그러지 말아요. 한시. 한시는 삼국시대의 한시,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한시, 조선시대의 한시가 있다. 대표작품 송인, 우리 송인 했나? 송인 안 했지? 송인하고 보리타작 이런 게 있어요. 어떡하지? 별표 1000만 개. 시조부터. 이제부터 수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앞부분은 아직 수능에서 본격적으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이 수많은 작품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 같아. 일단 앞부분은 구전된 거잖아요. 대부분. 한자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해석이 진짜 분분하거든요. 사실 중요도도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정교함이 떨어지지. 아무래도 초반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인데 이거는 워낙 해석이 다양하니까 내기가 부담되죠. 솔직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는 70%가 여기서 나와요. 시조는 더더군다나 어디에 활용하기 좋니? 선지 보기에 활용하기 너무 좋지. 그치? 그리고 아주 내신과 수능 두루두루 나옵니다. 우리가 시조를 별도로 공부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선생님 지금 고2 애들 완전 뭐 축제 분위기인데 100점 나왔어. 100점. 지금 고2가 100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걔 얘기를 내가 계속 어디 가나 하는 이유가 걔는 원래 중학교 때 공부 그렇게 잘하던 애가 아니야. 근데 고1 때 이제 선생님이랑 학종 코칭하고 그거 이제 수업 듣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진 친구인데 걔가 이제 고1 딱 시험 잘 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도 지금 90점 다 넘은 애들의 특징, 평상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 진짜. 숙제 꼬박꼬박 한 애들은 다 90점 넘었어.
알겠니? 근데 재성이야 이런 애들은 80점대야. 숙제 하나도 안 하고. 알겠니? 잘 봤네요 이러면 안 돼. 알겠니? 걔는 그렇게 시험이 어려운 학교도 아니었을 거 80점대 이렇게 한 명은 80점대인데 동중고에도 90점대가 나와요. 동중고도. 알겠니? 걔네 1학년 때 이렇게 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었어. 둘 다. 근데 걔네들도 지금 그렇게 1년 꾸준히 하고 걔네는 하라면 다 해. 정말 숙제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꼬박꼬박 하니까 너무 더하니까 동중고인데 된다고 하라고 제발 알겠니? 알았지? 별이 잘하는 편이지. 흔들리지 말고 하라고 알았지? 시조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내 수업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공부해야 돼. 자기 거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집착하고 알아들으려고 하고 독해하려고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시조는 별표입니다.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정형시예요. 시조의 특징. 자, 우리 시조 전개 현상이 되게 중요한데 전기와 후기의 이제 느낌이 달라요. 여기 전기와 후기가 느낌이 다르고 오늘 배울 가사도 그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시조는 우리 배웠어요. 형식적 특징.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평시조가 어떻게 생겼어? 쫄지 마. 몇 줄이야? 3줄이야. 그치? 3장, 6구, 45절 대회야. 초장, 중장, 종장 3줄로 돼 있어요. 그죠?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그러면 가장 주제의식과 닮아있겠니? 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장의 처음 시작이 3음절인 거 꼭 기억하시고 몇 구? 6개의 구로 돼 있어요. 한 줄이 2구씩. 그리고 그 2구는 4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4음보. 글자 수는 보통 3, 4, 3, 4, 3, 5, 4, 3. 그치? 3, 4, 3, 4, 3, 4, 3, 4, 3, 5, 4, 3.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를 생각하면 돼, 노래. 가다가, 클라이막스 한번 올라갔다가, 마무리.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런데 이 시조라는 건 첫 번째, 고려 후기는 뭐 생각할 거 없는데, 우리가 시조 수업할 때 하긴 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고려 말에? 무슨 말에 일어났죠? 더 뒤로 가서. 나랑 예? 안 들려요. 신진사대. 신진사대고 왜 자꾸 앞으로 가지? 그치, 신진사대고 맞아. 맨 뒤에. 마지막 페이지. 고려사의 맨 마지막 페이지. 그렇지, 나라가 망했지. 뭐로 바뀌었어요? 왕조 교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다 바뀌니? 그렇지 않잖아. 그대로잖아. 그러면 거기서 고려 왕조에 충실하겠다라는 파와 새로운 왕조에 충성하라는 파가 나눠서 싸운다고 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누가 말할 게 더 많겠니? 지키려는 자가 할 말이 더 많지. 한도 많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노래한 시조가 주류를 이룬다. 왜 그러냐? 이때는 향유하던 계층 자체가 사대부였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죠. 말씀드렸어요, 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역시 이것이 이어져서 충의사상 플러스 자연내천,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노래가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플러스 중기쯤 가면은 누가 등장하니? 기녀가 등장합니다.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기녀가 등장해서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죠? 자, 단시조를 중첩 반영된 연시도도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연시도는 뭐였어요? 평시조가 나란히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니? 당연히 남아있어. 충의가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연예찬도 다 남아있는데 플러스 뭐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고전을 국사하고 연결해서 하면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기준이 뭐예요? 양난이요. 똑똑한 애들이 다르네. 양난이 있었어. 그럼 전쟁을 한 번 겪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니? 현실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죠. 그죠? 지배계층에 대해서 무조건 숭상하고 이렇게 무조건 따를 수는 없지. 현실 비판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회의적이고 막 이런 게 나오면서 현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내용, 풍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서민이, 평민이 향후기층으로 등장을 함으로써 산문화와 성리의식의 영향으로 사선시조가 등장했다. 사선시조 되게 중요했죠? 됐나요? 별표. 시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이 시조를 먼저 집중적으로 시킨 이유가 너희들하고는 이걸 처음부터 흩어지는 시간은 없어요. 고1은 할 게 많기 때문에 막 문법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되게 많아서 그게 안 되고
고2 애들만 이걸 할 수 있는데 고2 애들도 지금 거의 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미친 듯이 나오거든 걔네들은. 근데 그 기본 전제는 뭐냐면 얘네가 알아듣고 있다는 걸 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렇지만 고2는 솔직히 한 학기 동안 문항 다 나가니까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내가 베이스가 안 된 상태로 고2로 올라가면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미리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고2가 하는 분량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사는 전기체가 쇠퇴하면서 발생한 시가 산문의 중간 형태의 문항입니다. 자, 근데 시조를 먼저 공부하고 나면 시조가 이어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조가 길어진 거예요. 엄청 길어진 거거든요, 가사가. 그러니까 시조를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주제의식에 대한 공부가 돼 있고 표현상 특징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면 가사도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가사는 시가 산문의 중간 형태니까 언뜻 보면 뭐가 보여 지금 딱 봐봐. 아, 얘는 근데 딱 붙여 딱딱 면을 나눠놨네, 행을. 근데 원래 보통 그냥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1학년이라 봐줬다면 원래 그냥 쭉 이어서 줄글로 원래 그래요. 근데 어쨌든 길잖아요, 엄청. 그죠? 그래서 운문문학의 형식적인 특징은 운문문학에 속한다. 증거를 대시오. 이거예요. 글자 수 보세요. 홍진의 무친군네 이내생의 어떠한 거.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를 벗어나지 않죠. 그죠? 많아봤자 5글자, 뭐 더 많아봤자 6글자 이내로 다 끊어서 가요. 음수율을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홍진의 무친군네 이내생의 어떠한 거. 요즘 뭐예요? 사음보. 그래서 뭐?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가사는. 알겠죠? 사음보의 연속체. 연속해서 온다고요? 행수에 제한이 없는 공포. 공포스럽죠? 행수에 제한이 없어요. 엄청 긴 거는 대립입니다. 어쨌든 사음보 연속체라는 특징. 그 다음에 3, 4조라는 음수율적 특징을 봤을 때 운문문학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길기 때문에 그리고 담고 있는 내용들이 산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술 시가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 형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이것까지는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기는 이건 이제 고3 수준이거든요. 만원짜리쯤 가면은. 그죠? 근데 알아는 두시라는 거예요. 시조의 양상하고 비슷해요. 알겠니? 전쟁을 겪기 전, 전쟁을 겪은 후. 오케이? 전쟁을 겪기 전에는 어때? 일단 몰락한 양반 있니 없니? 전기에. 언제 나오니? 후기에 나오지. 그러니까 양반들의 노래는 뭐가 다르겠어? 자연예찬, 자연 속에서 풍류, 아니면 뭐 춤이. 여기서 뭐 무슨 초가집을 지어놓고 이런 건 다 관념적인 얘기지 실제 가난해서 거기가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후기로 가면 어때요? 몰락한 양반이 등장하죠. 그죠? 유배를 가도 여기 가서는 유배 가사도 되게 막 유배 가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유배 가사 자체가 별로 없지만 여기는 이제 유배 가사가 등장해요. 유배 가사랑 가서 진짜 연락을 고생하는 거야 진짜. 굉장히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굉장히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그런 가사들이 등장합니다. 누앙사 어렵거든요. 선상탄 누앙사.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막 진짜 허름한 집에 살고 진짜 먹을 게 없고 막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 이 시대에는 양반이 농사를 지었던 얘기야. 몰락하면.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는 게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거는 뭐예요? 상충곡이에요. 언제예요? 전기예요. 전쟁 일어나기 전. 그죠? 그럼 뭐예요? 진짜 자연을 유유자적하면서 노는 노래.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풀어볼 거예요. 본인들이 풀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해석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려고 읽어보라고 했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고전 시간 특징이 내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많이 경험해 볼수록 그 다음 건 진짜 너무 쉬워져요. 아시겠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문제도 풀어보시고.